뜨겁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저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거죠. 아유, 그렇죠. 오늘 오프닝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또 하도 인사이트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게 간단한 건가요? 간단하죠.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던데요.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요? 예, 긍정적인 말을 해보겠습니다. 바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는 영민한 뉴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한일중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첫날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중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중국과도 일본과도 각자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과 가진 양자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났죠.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창 총리도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국이 좀 비교적 소원했는데 다시 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했는데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죠. FTA의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중국과의 관계 소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좀 풀어가네요. 일본과의 회담은 어땠습니까?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윤 대통령이 어제 만났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내년에 되는데 이렇게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도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일 양자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논의됐던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게 바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여부였거든요.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라인야후 사태,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한일 외교 관계와는 또 별개의 산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내린 게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를 우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니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3국이 함께 만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와 또 3국 같이 만찬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찬사에서 윤 대통령이 혹시 그 새 따오기 아시나요? 새 따오기요? 네, 따오기라는 새. 따오기? 그런 새가 있어요.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 새가 삼국 협력의 상징이래요.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멸종 위기였는데 삼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새를 보호해서 멸종을 막아낼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따오기를 언급하면서 이 한일중 정상회의 통해서 성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노래가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런 노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거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따오기 그거 아니었다. 밖에서 빵 터지셨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3국이 또 한 자리에 또 모이죠. 그러니까요. 총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먼저 각 정상이 주제별로 자유 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1시간 30분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결과는 또 회의 직후에 3국 공동선언을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한일중 정상회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대통령 노래 한 곡 할 수도 있고 일본도 화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중국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 그 나라마다. 머릿속에 따오기 노래만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가장 뭐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야권은 특검법을 추진 주도해 왔는데 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정말 총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네. 이에 반대로 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막판까지도 이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에 정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4명인데요.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의원입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체 의원들의 의사가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네. 그런데 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이 특검법 찬성을 설득하려고 여당 의원 7명 접촉을 했고 그중에 6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절반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추가적인 이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야 간 정쟁이 격해지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 법안인데 이 민생 법안들은 폐기될 상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21대 국회는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지만 네. 사실 국회의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죠. 네. 법안 처리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법안 처리율은 36.6% 기록하면서 지난 20대 그리고 19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네.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 네. 뭐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같이 다양한 민생 정책과 직결된 법안들도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노래가 따오기가 아니고 듬뿍새 네네. 꼭새 뻐꾸기는 숲에서 울고 우리 오빠는 말 타고 어디로 갔나.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으십니다. 제가 여기 방송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대정원도 말 타고 서울 갔답니다. 저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네. YTN 라디오에 있습니다. 방송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내년 의대 정원 확정됐지만 이 대다수 전공의들은 또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귀책을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됐고 정부는 이 복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서 3개월 면허 정지 행정처분 하겠다라고 그렇죠. 예. 예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 이걸 다시 검토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또 당장은 이렇게 강경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조금 완화 조치를 먼저 그렇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근무 여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또 적극적으로 알려서 병원으로 돌아오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전공의들 상당수는 지금 복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비율을 병원의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좀 앞당겨서 하고 PA 간호사도 더 합법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는 돌아옵니까? 의사협회에서도 어제 사실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의사협회가 오는 30일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를 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협은 확정된 사실은 없다라고 다시금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 의료 사태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알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인데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경찰이 오늘부터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네. 이 구속 수사 기한 주어진 게 열흘이라서 일주일 정도 뒤에는 검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인데 앞서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당시에 김호중 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있다고 해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은 다양한 관계자들 진술 받고 위드마크 공식 활용해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구속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도 있잖아요.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주도해서 도망을 갔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팬들이 이 김호중 씨 구속에 성명문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에 이 온라인에 팬들의 공식 성명문이 올라온 건데요. 네. 팬들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김호중 씨가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라톤 생중계를 연상케 하듯이 수사 과정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다 노출된 게 유감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김호중 씨를 향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일부 정치인들은 뭐 수사가 돼도 선거 있으니까 안 나간다. 뭐 미룰 수도 있고 또 영장이 청구돼도 체포 동의 받아야 가고 또 실형을 받아도 뭐 북콘서트도 다니고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또 판단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면서요. 김호중 씨가 구속되면서 김호중의 길 이걸 또 철거하라고 말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호중 씨의 길 혹시 뭐 사진으로라도 보셨어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보라색으로 정말 이렇게 거리가 가득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김호중 씨의 모교 앞에 이 김호중 소리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예. 이걸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천 씨가 2021년에 2억 원을 들여서 이 특화 거리를 조성한 건데 이로 인해서 거기 있는 상인들은 또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팬들과 일부 상인들은 그대로 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또 없애야 한다라는 민원이 정말 김천시로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호중 길의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김천시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목포에 가면 또 거기 유명한 트로트 이름 가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길도 있고 그런 길들이 많죠. 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김호중 씨의 이런 사건 사고가 나니까 또 팬들의 입장이 그러네요. 송가인도 아마 목포인 줄 알고 있는데 남진 씨도 무슨 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 수가 없군요. 배승희 길 혹시? 지금 YTN 여기 94.5 알겠습니다. 네네. 그럴 만한 수준은 안 되는데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당황하게 해주시네요. 네, 항상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영민한 뉴스와 함께하는 김영민 아나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61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와. 저희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실시간 해외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애틀란타, 시애틀, 보스턴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